살펴볼 국감은요, 법사위, 정무위, 그리고 산자중기위입니다. 자, 어제 하루 국감을 쉬었던 만큼 여야 위원들 오늘 모두 파이팅이 넘쳐 보였는데요. 자, 법사위와 정무위를 관통한 건 등장했네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우선 정무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이 앞서 권익위가 이 아들과 관련된 수사가 추미애 장관과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하지만 부인 등 가족이 수사를 받는 조국 당시 장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었는데 이 법무부 장관, 똑같은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는다는 건 같은데 왜 다른 결론이 나왔냐는 겁니다. 야당은 이걸 꼽습니다. 자, 그 사이 위원장이 바뀌었다는 걸 문제 삼았는데요. 박은정 권익위는 이해충돌이라고 봤지만 전현희 권익위는 아니라고 봤다는 겁니다. 다만 이 현 위원장은요, 오히려 전임 위원장 시절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관련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위를, 장관의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전현희 장관이 권익위 와가지고 얼마나 이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구체적 수사 지휘권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전임 때는 거치지 아니 그럼 않았고요. 좋아요. 사실관계 확인을 권익위 이후로 지금까지 다 사실관계 다 해본 적 있습니까? 특정 개인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왜 전현희가 와서 이걸 합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와서. 위원장으로 했다가 장관이라고 했다가 호칭은 바뀌었는데요. 자, 권익위 국감에서 이러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이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올린 바 있죠.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습니다. 이 김영란법 주무부처가 바로 권익위입니다. 자, 야당 의원은요, 권익위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가액 기준을 올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나 당시 권익위원들이 부정적인 우려의 의견을 냈음에도 위원장이 포결도 하지 않고 처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당황합니다. 유감이다.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다. 청렴성을 경제 문제에 양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견이 너무 많아서 표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1시간도 걸리는 것도 아닌데 다수가 찬성을 하는 것 같으니 가결입니다. 라고 땅땅땅을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청탁금지법의 규범성과 또 엄정성을 좀 더 단호히 지키라는 이런 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에선 어김없이 또 추미애 장관 등장했습니다. 자, 정확하게는요, 추 장관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 그리고 말도 안 된다라는 여당 의원들과의 공방이었습니다. 자, 여당은 현재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데 국회법상 그러한 증인은 부를 수 없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 중인 사람이 나와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재판이나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피의자가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내가 무죄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에 증인석을 수사받는 피의자의 무죄 증명을 위해서 내주자는 거예요? 자, 하지만 국민의힘은요, 이 한동훈 검사장을 불러야 하는 건 추미애 장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오히려 추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또 여권에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냐라고 말입니다. 한동훈 검사가 비번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포렌식을 못한다, 핸드폰. 따라서 한동훈 검사가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 완전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지휘를 하듯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야당의 말은 한동훈 검사장의 해명도 좀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산자중기위 오늘 피감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요.
10곳이 넘습니다. 통상의 국감이었다면 사실 뭐 큰 주목을 받지 않고 기관장 인사만 하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은 건요. 한국 남동발전입니다.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에 뇌관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확보한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국 남동발전이 이 옵티머스와 해외 발전 사업 투자를 논의하고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남동발전 사장의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전이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우드펠렛 파업에 투자한 사실이 있나요? 아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사업 초기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개입돼 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전화가 오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야당은 이 해당 사업이 이 적격 심사를 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통상의 이 사업 개발과는 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 남동발전이 직접 옵티머스 대표를 만나 5,1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고 약 보름 만에 해당 사업이 적합하다라고 판단하고 또 양해각서까지 MOU까지 체결하는 등 소위 말해서 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태국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하거나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문 여건이 되면은 현장 방문도 하는데 방문 여건이 안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현지 방문한 출장 기록이 없어요. 그 말씀은 예? 2019년 7월 달 출장 갔던 근데 제안 애기도 이게 낳기 전에 애 이름부터 짓습니까? 사업 제안도 받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이런 제안이 들어올 줄 알고 현장을 답사하고 갔다는 말밖에 안 했는데 그게 누구 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네, 또 자세한 얘기는 자리로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